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단백질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신다면 이미 잘못된 방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달걀을 매일 챙겨 드시면서도 왜 몸이 더 무거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르십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몸에 흡수되지 못하면 근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빠져나갑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가 아니라 단 3개월 뒤에도 걷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하루 종일 고기와 생선을 챙겨 드시면서도 왜 힘이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백질의 양만 보고 흡수와 조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 분들의 변화였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단백질의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흡수시키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살리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이런 경험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영호 72세님의 이야기가 특히 떠오릅니다.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고기 반찬을 빼놓지 않고 챙겨 드셨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셔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장 보러 나가시면 금세 지쳐서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김영호님은 점점 무기력해지셨습니다. 분명히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왜 몸은 더 약해지는 건지 걱정만 커지셨어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영호님께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단백질의 양만 보지 말고 흡수와 조합을 바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새우와 렌틸콩, 그리고 들깨가루를 식탁에 올리시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고기와 달걀은 줄이는 대신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죠. 한 달 뒤 김영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한결 가볍고 다리에 힘이 붙는 걸 직접 느끼신다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장 보러 나가셔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보물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보물 3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단순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새우는 혈류를 뚫어주는 놀라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육류, 단백질이 70% 내외의 흡수율을 보이는 걸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수준입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69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은 무기력증으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말린 새우를 반찬에 추가하신 뒤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온 걸 직접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새우를 드실 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마늘과 함께 볶거나 계란찜에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마늘과 함께 볶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새우의 단백질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새우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 때문에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두 번째 보물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혈당을 잡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g당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고 무엇보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렌틸콩을 쌀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2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정화 74세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이정화님은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고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렌틸콩 현미밥을 꾸준히 드신 지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수치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렌틸콩을 드실 때는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현미와 함께 드시면 부족한 아미노산까지 보충되어서 정말 완벽한 단백질이 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루에 팝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혹시 렌틸콩을 식탁에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보물은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염증을 꺼주는 오메가3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함유량을 자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혈중 염증 지표를 25%나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 염증이나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박영자 76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자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파서 외출도 자주 못하셨죠. 그런데 들깨 라떼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뒤 무릎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산책도 즐기시고 활동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들깨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넣어서 들깨 라떼로 드시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내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이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껍질을 벗긴 거피 들깨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껍질이 있는 들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율도 떨어져요. 거피 들깨 가루를 선택하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들깨를 주로 어떤 요리에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3가지를 꾸준히 챙기시면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이제 이 보물들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비밀 궁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효과 200% 끌어올리는 실천법. 새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거든요. 또한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새우 단백질의 체내 활용도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마늘, 새우, 브로콜리 볶음으로 드시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에 튀기면 브로콜리의 소중한 항산화 성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살짝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까지 더해지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새우와 채소를 같이 드셔보신 적 있나요? 렌틸콩은 현미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완전 단백질이 완성됩니다.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주고 현미에 부족한 라이신을 렌틸콩이 보충해주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합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렌틸콩 현미밥을 지으실 때나 렌틸콩 스프를 만드실 때 절대 설탕이나 간장으로 달고 짜게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천연 조미료인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거나 양파와 당근 같은 자연 단맛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미밥 드실 때 렌틸콩을 곁들여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들깨가루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제품 지방이 들깨의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인 오메가3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잘 되는데 요거트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거예요. 들깨 요거트나 들깨 라떼로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들깨 요거트를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시면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로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몸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해요. 이 시기에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기관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침에는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렌틸콩 현미밥을 조금씩, 저녁에는 새우 반찬을 소량만 드세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근육 공장을 가동시킬 차례입니다. 몸이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했으니 이제 단백질 양을 늘리고 근육의 활동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불편하거나 속이 더부룩하시면 언제든지 양을 조절하세요. 아침에는 들깨죽으로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렌틸콩 반찬을 충분히, 저녁에는 새우를 메인 요리로 드세요. 그리고 식후 20분 정도는 가볍게 걸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 산책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집 근처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20분 산책,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흡수율을 높이고 음식 궁합을 맞추며 꾸준히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결국에는 넘어짐과 의존적인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고 3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약해진 몸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올바르게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과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활기찬 발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박영자님처럼 무릎 통증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우의 90% 이상 흡수율, 렌틸콩의 혈당 20% 감소 효과, 들깨가루의 25% 염증 감소 효과.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변화를 인식하고 근육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시는 겁니다. 우유나 두유 한 컵에 들깨가루 2스푼만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흡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하루 종일 염증을 잡아주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음료가 소화기관을 깨워서 하루 종일 먹는 음식들의 흡수율을 높여줄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외에도 근육을 지키는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과 걷기 습관의 숨은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수면 중 근육 회복의 골든타임과 하루 몇 분만 걸어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특별한 걷기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도 수면 중 근육 합성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단백질 섭취와 수면, 걷기 습관이 3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또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오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